저는 32, 결혼 5년 차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 생활은 외관상 평온해 보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잘 어울린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서로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대체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에 시어머니에게 급히 불려갔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어머니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한 채 의자에 앉았고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내 남편 잘 지내지? 참 착한 아들이야. 처음에는 평범한 인사였지만 이어진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나 내 남편이랑 다시 살 거야. 재혼할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에게서 나온 말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남편이란 존재는 제 삶의 중심이었고 다시 살겠다는 말은 그 의미를 뒤집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 진위를 확인하려 했고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결혼 전에 말하지 못한 일이 있어. 엄마와 한때 결혼한 적이 있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는 가족 사이에서도 깊은 금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수차례의 재혼과 이혼, 단기간의 법적 결혼 관계들이 뒤엉켜 있었고 그 모든 이야기는 입 밖에 내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와서 듣는 제 자신이 저지른 어떤 실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가슴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냉랭해졌고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비틀렸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전처럼 단단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집착과 집요함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불안과 분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두 사람이 크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넌 원래 내 사람이야. 내가 진짜 사랑했던 건 나였잖아.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애써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흔들림이 묻어났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이후로 저는 집에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고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마저 불안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시어머니의 생신날 벌어졌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술잔을 들어 포부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내가 말할 게 있어. 나 다시 결혼할 거야. 그리고 그 상대는 바로 내 아들이자 내 남편이야. 그 말은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보다도 더 무겁게 공중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친척들은 속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려고 애썼지만 심장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무력한 태도는 제게 더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친정의 문을 두드리며 울면서 들어갔고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난다고 해서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얘야, 그만 포기해. 넌 잠깐 스쳐간 인연일 뿐이야. 내 남편은 결국 내게 돌아올 거야. 그 말은 마치
저의 정체성과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잔인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극단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를 하고 새로 시작해 보려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편지와 전화는 왔지만 그의 말에는 예전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태도는 제게 더 큰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실수로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장들은 달콤하고도 위험한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나를 안아줬을 때 다시 살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남편은 답장을 지우고 있었지만 대화의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읽는 동안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파괴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음은 의심으로, 애정은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이 결혼을 선택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가정을 지키려 했는가? 남편과의 과거와 현재가 뒤엉킨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절박함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려 결심하고 상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었고 그의 질문들은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 위협이 지속된다면 당신은 그에 대해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제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법률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고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현실적인 가능성과 절차 그리고 제 권리에 대해 상세히 들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극단적 방안도 고려 대상이 되었지만 우선은 상황을 정리하고 남편과 명확한 대화를 가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담담히 물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그의 눈은 흔들렸지만 결국 그는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과거의 일은 그에게도 복잡한 감정의 잔재를 남겼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 애착 이상의 요소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대화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왜 이제껏 그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꾸짖음을 견디기보다 도망치려는 습성이 있었고 저는 그를 떠나지 못한 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어느 정도의 진실을 드러냈고 그것은 회복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문제는 법적 관계의 정리만으로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집착과 감정적 요구는 심리적 원인과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가족 상담을 권유받아 우리는 함께 상담을 받기로 했고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이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그 요구가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 천천히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비극도 완전한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아는 채 서로에게 시간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고, 시어머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감정 조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동시에 가족 관계의 회복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나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간과 진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았지만 서로의 경계와 존중을 지키며 작은 약속들을 지켜나갈 때 변화는 서서히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는 때때로 나를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게 생생합니다. 시어머니의 말투, 식탁 위에 촛불이 흔들리던 모습, 친척들의 어색한 웃음소리까지. 저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 깨고 남편의 귀에 숨소리 하나로 불안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모두 위험 신호로 변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실질적인 영향이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이라는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물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쓰던 커피잔, 어머니가 즐겨보시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 모든 것이 우리 관계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흔들리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친구들은 빨리 해결하라고 조언했지만 막상 당사자인 우리는 감정의 분출과 침묵 사이를 오갔습니다. 어떤 친구는 법적 조치를 권했고 어떤 친구는 일단 대화를 통해 풀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이견이 많았지만 결국 저는 스스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몇 번이고 부부 상담을 시도했습니다. 상담실의 공기는 차분했지만 앉아있는 내 마음은 가시밭길을 걷는 듯 했습니다. 상담사는 중립적인 자세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역할과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진 과정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과거의 관계는 현재의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당신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이 말은 제게 일종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약속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의 부적절한 연락을 끊기로 합의했고, 시어머니는 우리 가정의 경계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권유받았습니다. 법률적 장치로서의 합의서는 초라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발하며 화를 냈고 가족들 사이에는 논쟁이 생겼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원래 그런 가족사라며 사안의 경중을 축소하려 했고 다른 친척들은 저의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양분화되었고 명절의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집을 팔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정서적 스트레스는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잠시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애썼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자기 확신을 되찾아갔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의 설렘, 함께 웃으며 걷던 골목길, 소박한 데이트에서 나눈 사소한 약속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들이 저를 붙잡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현실의 배신감을 더욱 선명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였나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권유로 법률 상담을 받았고 현실적인 플랜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에 들어가면 어떤 권리가 있는지, 공동명의 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서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서류들 앞에서 생각보다 담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건 오랜 불안의 끝이 보인다는 희미한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도 병행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의논해 안전한 거주지를 찾고 금융적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작은 통장을 만들고 비상금을 모으는 과정은 느리지만 확실한 자기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결심만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영할 만한 변화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불안의 파도는 가끔씩 다시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연락을 취해오는 날이면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었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미디어에 나올 법한 극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저는 자주 현실을 직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라마적 표현으로 보면 자극적이겠지만 실제 사건은 인간들의 연약함과 실수 그리고 그에 따른 회복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쉽지만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수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는 상담을 계속했고 점점 서로의 경계가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과 감정의 뿌리를 탐색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눈에 보이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가족의 사진을 찍어보자고 웃으며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서로에게 최소한의 존중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저는 그 사진 속에서 제 얼굴을 보고 아직 회복 중인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인정했습니다. 몇 달 뒤 시어머니는 작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서툰 글씨로 미안하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한 단어는 그간의 상처를 한 번에 지워주진 못했지만 적어도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고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놓아주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완전한 해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복잡하고 때때로 옛 문제가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씩 믿음을 회복하려 노력 중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상대와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어느 이른 새벽 저는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남편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였습니다. 누군가의 삶 속에서 점점 지워지는 경험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저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일상들을 다시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짧은 산책을 나가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식사 약속을 잡고 웃음을 되찾으려 노력했으며 일주일에 한 번은 상담 노트를 써내려가며 제 감정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작은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조용히 집에 찾아와 옛 사진첩을 꺼내 보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녀의 눈빛에는 회한과 외로움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녀의 손을 잡았고 둘 사이의 작은 침묵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움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연민 또한 인간의 복잡한 영역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고 다짐했고 시어머니는 전문적 치료를 통해 자신의 집착의 뿌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말을 전달하기보다는 잠깐 거리를 두고 글로 적어 상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에 빠져 실언을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우리 가정의 풍경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상처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가끔은 과거의 상처가 다시 도드라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잠깐 멈춰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반복은 결국 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용기를 내어 여러분께 말합니다. 가정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고쳤을 수는 있습니다. 고통과 상처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눈을 감기보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일수록 자신의 안전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미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나를 잃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행동을 용기 있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변의 도움과 전문가의 지원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며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